오늘 이제 말 오자를 할 것입니다. 자, 띠에 있을 때, 자, 말이라는 게, 자, 오시가 되면 태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 위에 있다, 발 밑에 있다. 머리 위에 딱 떠서, 그죠? 그림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없다. 자, 시간으로 치면, 이제, 11시부터 이제 1시죠. 1시까지. 그죠? 그 다음에, 몇 월 달입니까? 음력으로 몇 월 달이 되죠? 5월이죠. 5월. 앞에 자축할 때 말씀은 못 드렸는데, 자월, 축월은 춥습니까? 덥습니까? 한겨울이니까 춥잖아요. 팔자에 추운 게 많다면 활동성을 열어가려면 어떤 기운이 들어와야 되겠다? 따뜻한 기운이 들어와야지 활동성을 열기가 좋겠죠. 그 다음에, 자, 5월 같으면은 덥다, 안 덥다? 덥다. 무지무지 덥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때 이런 팔자 내에 말오가 많다면 어떤 기운이 들어와 주면 좋겠다? 네, 추운 자라든지 축이라는 글자가 들어와 주면, 아니면 자축이 아니라도 해라는 글자가 들어와 주면 뭔가 팔자에서 즉 조화가 맞아지겠죠. 이걸 나중에 뒤에 가서는 조후라고 배워요. 조후. 네. 일단 그런 걸 그냥 대충 조후라는 게 있구나 생각만 하시고. 자, 어쨌든 머리 위에 해가 비친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그림자가 없다라는 말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뭔가 명확해져야 됩니까? 어눌해져야 됩니까? 네. 뭔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확.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라는 게 깜깜할 때 더듬는 동작이었죠. 그죠? 그래서 비밀사라든지 애정사가 많아요. 그죠? 그러면 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비밀스러운 얘기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쥐 같은 경우에는 씨앗을 상징하니까 애정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애정의 왜곡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럼 오라는 놈은, 즉 정반대에 있죠. 그럼 어떤 기운이 있겠어요? 뭐 좀 작업 좀 걸만하면은 어떻게 되겠다? 뽀록이 다 나는 거예요. 주변이 다 알고. 그죠? 그러니까 애정사를 가질 수가 없겠죠. 뭔가 명명백백하다라는 게 명명백백하다. 그 다음에 말이라는 게 먹는 음식이 뭐를 주식으로 해서 먹습니까? 네, 그죠. 풀을 주식으로 해서 먹죠. 당근 주면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죠? 그래서 뭔가 담백하다라는 거예요. 담백하다. 그리고 뭔가 이게 명명백백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뚜렷하고 확실한 게 좋겠죠. 뚜렷, 확실. 자, 여기서 직업군이 나오거든요. 뚜렷하고 확실하고 명명백백 하려는 거는 우리 보통 직업군에 뭐가 있습니까? 네, 언론 방송도 되고, 수사 같은 경우에 어떻게 밝혀내잖아요. 그죠? 밝혀낸다.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는 의미가 수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뭔가 사람들을 떳떳하게 대변해준다 해서 대변인이라는 그러한 성분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게, 자, 사오미하고, 자, 해자축을 비교해봐요. 해자축이라는 거는 깜깜하고 음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경제적 실속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네. 그러면 요게 경제적인 실속명이라면 요 사오미는 어떤 면이 되겠어요?
실력적인 면이라면 명예적인 면이 되겠죠. 명예적인 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직장을 추구하더라도 명예나 공익을 중심적으로 해 나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집안에 말띠가 태어나잖아요. 이거는 어느 띠를 불론하고예요. 어느 띠를 불론하고. 자,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해서 드러난 공간으로 예를 든다면 뭐 인, 묘, 진, 사, 오가 제일 드러난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미가 공간적으로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미, 신, 유, 술 한 다음에 해자축은 저 밑에 있어요. 위치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오가 제일 위에 있어요. 제일 위에. 사는 것도 제일 꼭대기층에 살겠죠. 그죠? 대운이 이렇게 가도 높은 데서 살아요. 대운이 해자축이다라면 밑에 살아요. 우리 집 밑에 아닌데요? 이런 데 보면 고가다리가 집 위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드러난 공간이잖아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어떤 띠든지 간에 이 말이란 것은 그러니까 번화의 상징이에요. 번화. 그것도 명예적으로 번영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태어났다. 그리고 우리가 삼합으로 보면 어떤 가구물이 짓습니까? 자, 요거는 지금 어려우니까 내살궁합은 뭐도 안 보더라? 궁합도 안 보고 결혼하더라. 그래서 뭔가 사회적이든 가족적이든 뭔가 사람들하고 관계가 이런 식으로 인호술과 물이 지을 때 가장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말이라는 거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심적인 역량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면 두침을 볼 때 수면 두침은 어디에 두면 좋겠어요? 자, 내가 만만하고 편한 방에. 그죠? 자, 인호술 밑에는 미 방향이 되니까 이거는 어느 방향입니까? 서남간이죠? 서남간으로 머리를 두고 잘 때, 그때 굉장히 편하고 뭔가 발전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꼭 막아야 될 방향, 폐쇄와 개방성을 봤을 때 꽉 막아야 될 방향은 어느 방향이라겠습니까? 오죠, 오. 돌격 앞으로 총진군. 그래서 오니까 정남쪽이 벽이나, 그죠? 벽으로 막혀야 좋고, 그 다음에 열리는 방향은 어느 방향에 열리면 좋겠다? 자, 인호수를 이제 열어보는 게 낫겠죠? 유와 축 방향이 열리면 좋겠다. 즉, 정서 방향이랑, 그 다음 축 방향은 어디죠? 동북간이죠? 그리고 참고로 또 우리가 역마살이라고 배운 게 뭐가 있었습니까? 인신사해는 역마성의 별을 지극군으로도 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 중에서 말도 뭐예요? 열심히 뛰어다니죠. 이 자체로서도 그냥 역마로 취급을 해줍니다. 이 마로자를 직업으로 쓰는 사람들은 보면 수사 쪽도 있고, 그 다음에 언론방송 카메라맨도 많고요. 그죠? 특히 저희 요 뒤에 계시는 카메라 감독님도 마로자가 2개나 있습니다. 이렇게 인연이 돼요, 인연이. 자, 그 다음에 양으로 가겠습니다. 양으로.
미는 시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달로는 음력 6월이 돼요, 6월. 자, 음력 6월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제 과일에 맛이 들기 시작해요, 맛이. 자, 우리가 한자상에, 자, 요 밑자에다가 입구자를 하나 붙이면 맛이 되잖아요, 맛. 즉, 맛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맛이 든다. 즉, 맛이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 가마솥에 밥을 지어 보신 분들은 거의 다 아셔요. 가마솥에 밥을 지어가 불 끓을 때 갑자기 밑에 불을 빼버려요. 그리고 기다려요. 즉, 그 말이 뭐냐면 찐다라는 거예요. 찐다. 그죠? 계속 쪄내는 거예요. 더운 열기로. 그 찌는 거에 의해서 맛이 드는 거거든요. 맛이. 그 다음에 요 미월이 되면 나무들이 그렇게 쑥쑥 위로 올라가던 나무들이 이제 그만 자라요. 자, 그것도 요 나무 목자에다가 여기 줄을 하나 딱 끄면 어떻게 돼요? 밑자가 되죠. 이제 그만 자라라는 거예요. 그만 자라라. 네. 그러면서 뭔가 맛을 들이기 위해서 찐다라는 거에 의해서 뭔가 반복성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끈기, 노력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업을 삼더라도 어떤 직업을 삼으면 좋겠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일. 그죠? 그 다음에 이 양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표시로 보면 오에서 이름이 일어나고 미에서 이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양이 4개나 있어요. 안에는 음이 2개나 있지만 바깥에 나타난 현상은 양이 4개나 들어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네, 이 표시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막 더운 것을 삭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참고 견딘다라는 거예요. 참고 견딘다. 그러면서 이 말은 뭐예요? 이중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뭔가 양기가 있기 때문에 나름의 고집이 있어요. 나름의 고집.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염소로 보면 돼요. 염소. 네. 염소 그것도 계속 괴롭히면 불러 들이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나무가 자라다가 그만 자랐다는 뜻을 보면 이 말이 뭡니까? 나무 목자까지는 뭐예요? 열심히 자라났다는 거겠죠. 맞습니까? 열심히 자랐는데 이제 그만 자랐으니까 뭔가 선대의 몰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대의 몰락. 그 선대의 몰락을 자기는 재건할 의무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보통 이런 사람이 직업적으로 간다면 뭐 전문 기술 분야라든지 아니면 교육적인 일, 그 다음에 뭐 조직을 가거나 아니면 안정적인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얘가 삼합으로 무리를 짓는다면 뭐하고 무리를 짓습니까? 해묘미라고 무리를 짓죠. 여기서 팔자에 만약에 묘와 미가 출현하였다. 그러면 직업이 주로 뭘로 가냐면 토목 건축으로 잘 가요. 그죠? 얘가 토고 얘가 목이죠. 토목. 묘라는 게 뭐예요? 딱 세워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어디 위에서 세워 올린다? 흙 위에서 세워 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목 건축도 많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저거 많이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맞다. 이제 두침. 수면 두침은 어느 방향으로 보면 좋겠다? 네. 지는 동남간이죠. 자, 그 다음에 막혀야 되는 곳은 어느 방향? 토끼 방향이니까 정동쪽이 될 것이고, 이제 개방성으로 봤을 때는 어느 방향이 열리면 좋겠습니까? 즉, 정남쪽과,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죠? 서북이죠, 서북. 서북간이 열리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서북간. 그리고 이 뭐 오시나 미시, 사오미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환하게 비추는 거잖아요. 비추는 것. 그죠? 사람이 활동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의 화폐 교환이라든지 또한 이제 또 명명백백하게 밝힌다는 의미에서 교육의 별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게 봄의,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5행에 관해서 우리 표했었죠. 그 의미가 그대로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신으로 갑니다. 신.